네, 결국 KT 위즈의 마법은 여기서 멈추고 말았습니다. LG 트윈스의 플레이오프 상대 키움 히어로즈가 확정이 됐는데요. 사실은 이 KT도 와일드카드에서 오면서 키움을 상대로 5차전까지 정말 잘 싸웠지만 결국에는 키움이 5차전을 승리로 장식하면서 LG 트윈스의 플레이오프 상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레이오프 일정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내일 미디어데이를 치르고 아마 이제 내일 예매를 할 것 같은데 이 월요일부터 1차전이 있습니다. 월요일 1차전 켈리와 요키시의 맞대결이 되지 않을까. 물론 요키시가 오늘 나왔지만 21개의 공 하루 쉬고 나서 선발 투수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뭐 애플러가 1차전에 나올 수도 있겠죠. 한현희 선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내일 미디어데이에서 선발이 발표가 될 텐데 어쨌든 우리는 켈리가 나올 것이 유력하지만 LG도 플러코가 1차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LG와 키움 내일 미디어데이에서 1차전 선발이 공개되겠고요. 2차전도 화요일날 잠실야구장에서 치러집니다. 제 예상 선발은 아마 플러코와 애플러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1차전 이 상황에 따라서 요키시가 2차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전은 목요일날 하루 쉬고 무대를 고척으로 옮깁니다. 고척에서 김윤식 선수가 나오게 될 것 같고요. 키움 히어로즈는 한현희 선수 혹은 안우진 선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이제 준 플레이오프 때는 정찬원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정찬원 선수가 LG전에 그렇게 좋지가 않고 또 안우진 선수를 땡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하루 정도는 땡겼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우진 선수가 만약에 시리즈 조금 1승 1패라든지 2패를 LG 상대로 당하게 된다면 3차전에 벼랑 끝이라는 심정으로 조금 땡기지 않을까. 아니면 한현희 선수가 좀 나올 것 같고 바로 이제 다음날 금요일날 필요시에 4차전이 열립니다. 고척 스카이돔에서 이민호 대 안우진 또는 한현희 이렇게 3차전에 못 나온 선발 투수가 나올 것 같고요. LG 트윈스도 이민호, 임찬규 혹은 배재준을 넣고 불펜데이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5차전 다시 잠실로 오면 1차전에 나왔던 투수들이 일반적으로는 또 선발 투수로 나올 것이 예상이 되지만 만약에 4차전 불펜으로 1차전에 나왔던 선수들이 나온다면 2차전 선발 투수가 나흘 쉬고 일요일에 등판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키움 히어로즈가 KT를 꺾고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는데요. 키움이 고척에서 열린 1차전에서 승리를 거뒀고 2차전에서는 요키시를 내고 요키시도 퀄리티 스타트 피칭을 했는데 타선이 좀 침묵을 하면서 시리즈 전적 1승 1패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수원으로 갑니다. 다행히 이제 3차전에서 수원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2승 1패 1승만 더하면 진출을 확정 짓는 상황이었는데 4차전을 패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시리즈가 고척으로 넘어왔고 5차전 이 운명의 경기에서 어쨌든 안우진을 4차전에 안 쓰고 5차전까지 아낀 홍홍희 감독의 뚝심이 통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직까지도 4차전에 그냥 안우진이 두 번째 투수로 좀 나왔으면 그냥 4차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5차전에 안우진 선수의 호투와 요키시까지 투입을 하면서 플레이오프 KT를 꺾고 진출을 했습니다. 안우진 선수가 이 두 경기 모두 좋은 피칭을 보여주면서 준 플레이오프 MVP에 선정이 됐고요. 키움 히어로즈도 이제 2020 시즌, 2021 시즌에는 와일드카드만 경험을 했는데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건 2019년 이후 처음입니다. SK 와이번스 당시에 이제 정규 시즌 우승을 마지막 경기에서 놓치고 분위기가 안 좋은 SK를 만나서 3승을 그냥 해버렸어요. 싹쓸이를 하면서 코리안 시리즈에 진출을 한 경험이 있는데 과연 이 키움 히어로즈가 이번에 플레이오프 LG를 만나면 어떤 모습을 보일지 히어로즈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2013년에 탈락을 했었고 또 플레이오프에서는 2014년에 LG를 꺾고 한국 시리즈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는 LG 트윈스에게 또 져서 준 플레이오프에서 탈락을 했고요. 2018년에는 SK 와이번스에게 플레이오프 그 정말 명승부였죠. 5차전 가서 져가지고 또 한국 시리즈에 못 갔고 2019년에 복수에 성공을 하면서 한국 시리즈에 간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오프 준 플레이오프 경험은 사실 좀 많은 팀이긴 하지만 떨어진 적도 있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키움 히어로즈가 5판 3선승제 시리즈 5차전에서 계속 지면서 탈락을 했던 경우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 5차전에서는 그 무승 징크스를 깨면서 5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창단 이후에 이 5판 3선승제 시리즈의 5차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키움 히어로즈는 KT 위즈를 눌렀나 요거를 잠깐 살펴보면요, 역시 이 3위의 이점을 잘 활용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5차전까지 가도 체력적인 부분에서라든지 선발 싸움에서 앞섰던 키움 히어로즈죠. 워낙에 좋은 투수들, S급 투수들 요키시와 안우진 선수의 결국엔 존재감이 빛났고, KT도 좋은 선발 투수가 있었죠. 벤자민, 엄상백, 소영준, 고영표가 있었습니다만, 고영표 선수가 마지막에 컨디션이 너무 좋지가 않았고, 또 엄상백 선수가 가을 야구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고, 또 벤자민도 첫 등판에서는 잘 던졌습니다만 이 운명의 5차전에서는 거의 경기를 망치는 수준으로 피칭을 했고, 소영준 선수 카드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단기전에서 가장 꾸준하고 믿을만 했는데, 와일드카드에서 이 선수를 쓰는 바람에 이 선수가 이제 시리즈 중반에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KT가 결국 데스파이네가 지난해에 비해서 부진했던 게 뼈 아팠고요. 그리고 이제 고영표 선수도 사실 생각을 해보면 지난해 단기전에서는 불펜으로 나왔어요. 거기다가 후반기 막판에 부진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가을 야구 선발 경험이 사실상 없던 고영표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KT에게는 좀 아쉽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또 KT 같은 경우에 야수 쪽에서는 조용호 선수, 부동의 톱타자인 조용호 선수의 부상 공백이 시리즈 내내 있었고, 또 주전 야수들이 참 박병호 선수가 이 발목 인대 파열 상태로도 뛰었고, 물론 박병호는 맹활약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박병호에 기대할 수 있는 장타가 좀 사라진 게 아쉽기는 했어요. 그리고 심우준 선수도 이 손가락 쪽에 힘줄이 파열된 상태로 뛰었거든요. 그래서 주전 야수들이 부상 투혼을 펼치고 했지만 이 황재균 선수의 부진이 너무 뼈 아팠고, 결국에는 KT가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와일드카드를 치르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웠고, 외국인 투수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결국 데스파이네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가을 야구에서. 그리고 결정적인 페이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규 시즌에서 김민수 선수가 막바지에 버닝을 하면서 80이닝 넘게 던지면서 핵심 역할을 해왔는데, 김민수 선수가 결국에는 이 준 플레이오프 시리즈에서 무너진 게 저는 컸다. 이 준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이강철 감독이 민수야 미안하다 이런 인터뷰를 했어요. 내가 많이 던지게 해서 이렇게 부담을 준 것 같아서. 이런 인터뷰 사실 이 선수에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글쎄요,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면은 이 인터뷰는 좀 좋아 보이지가 않거든요. 아니, 김민수 뭐 쓰라고 누가 칼 들고 협박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실컷 써놓고 그런 인터뷰를 하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김민수 선수가 무너지다 보니까 KT의 불펜 매뉴얼이 좀 실종이 되고, 단기전에서는 이런 부분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규 시즌을 잘 나고 단기전까지 가는 게 중요한데, 결국 KT는 와일드카드로 내려앉은 게 타격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키움 히어로즈에게 시리즈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자, 가을 야구 이제 단골 매치업 LG와 키움이 있는데 사실은요, 이게 퐁당퐁당 징크스가 있습니다. 2014년에 두 팀은 처음 만났는데요, 플레이오프에서 이제 당시에는 넥센 히어로즈였고 목동구장을 쓰고 있었죠. 여기서 넥센이 3승 1패로 한국 시리즈에 올라갑니다. 2016년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LG와 넥센이 또 맞붙었는데 LG가 이번에는 3승 1패로 시리즈에 진출을 하죠. 플레이오프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준 플레이오프, 여기서는 키움 히어로즈가 3승 1패로 플레이오프에 올라갔고, 지난 2020년 와일드카드에서는 LG와 키움 연장 13회 신민재 선수의 끝내기 안타로 LG 트윈스가 준 플레이오프에 올라갔는데, 그렇다면 순서상으로 이번에는 키움 차례긴 합니다만 저 와일드카드는 그냥 1차전이고 4위가 유리하니까 빼고 5판 3선승제끼리 맞붙었을 때는 LG가 이길 차례라고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키움도 5차전 징크스 확률 0이었다가 깼으니까 이 퐁당퐁당 징크스 한번 깨서 LG 트윈스 좋은 결과 가져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상대팀 키움, LG에게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이벤트 계속 진행되고 있죠. 오늘의 퀴즈 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점은 LG에게 유리합니다. LG 트윈스가 키움 상대로 상대 전적이 좋았고, 또 고척 원정에서 또 정규 시즌 6승 2패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고척은 지붕이 닫혀있기 때문에 굉장히 선수들이 추운 날씨에서 경기를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단 또
또 선발 투수에 비해서 키움도 불펜진이 문제죠. 준 플레이오프 2, 4차전 그리고 5차전도 사실 요키시가 두 번째 투수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저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불펜진이 좀 불안한 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고 홍원기 감독이 뭐 지난 시즌 KT의 이강철 감독, 고영표 단기전 불펜으로만 썼던 것처럼 완전 에이스 카드들을 계속 불펜으로 쓰는 그런 승부수를 걸 감독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키움의 선발 투수들 뭐 안우진, 요키시, 정찬원, 한현희 또 애플러 이런 선수들 LG가 다 1패 이상씩은 안긴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가 한번 키움 상대로는 좀 해볼 만한 자신이 있습니다. 뭐 엄상백이라든지 고영표 LG가 공략을 한 적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까다로운 투수들을 피했다는 점은 일단은 LG에게 유리한 것 같고요. 역시 무엇보다도 5차전의 선발 투수와 중간 게투로 안우진 선수와 요키시 선수가 나섰기 때문에 만약에 요키시가 1차전 선발로 나오면 하루 쉬고 등판을 합니다. 그래서 등판이 좀 불투명하다는 거 역시 LG에게는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점은 LG에게 불리하다. 이제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KT보다 체력적으로 우세한 부분이 단기전에서 아까 드러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이 부상자도 거의 없어요. 또 젊은 선수단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KT가 올라왔으면 와일드카드, 정규 시즌 막바지, 준 플레이오프까지 치르고 올라오는 상황이었는데 키움은 상대적으로 KT보다 체력적으로 좀 우세해 있다. 그리고 이제 5차전을 치르고 이동거리도 짧아서요. 홈인 고척 스카이돔에서 시리즈를 마쳤기 때문에 또 경기 감각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은 LG보다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KT가 올라와도 마찬가지였겠지만 역시 키움에는 외국인 타자인 야시엘 푸이그가 있고 LG에는 외국인 타자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이 또 단기전에 한 방으로 승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푸이그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1차전 선발 유력한 케이시 켈리가 올 시즌 키움전의 기록이 좀 좋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은 LG에게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도 퀴즈 이벤트가 있습니다. 어제 영상 다들 보셨죠? 안 보셨으면 제가 이제 오늘 영상이 끝나고 클릭을 하시면 어제 영상으로 가실 수가 있고 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어제 영상도 시청을 하시고 오늘 영상도 보시고 내일 영상까지 업로드 되는 영상에 퀴즈가 있습니다. 이 퀴즈 3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플레이오프 MVP를 예측을 해서 링크에 들어가셔서 답을 적으시면 됩니다. 댓글로 참여해 주시지 마시고 내일 이제 링크가 공개될 예정인데 거기에 답을 써주시면 되고요.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에 올라간다면 정답자분 중 추첨을 통해서 플레이오프 MVP 선수의 마킹 유니폼 일반형 2분과 또 치킨 기프티콘 야구를 보시면서 드실 수 있는 기프티콘을 3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두 번째 문제 출제하고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G 트윈스의 2022 시즌 플레이오프 상대팀은 어디일까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네, 답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내일 영상 보시고 올라오는 링크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말 내일 모레면 플레이오프 1차전입니다. 저는 내일 미디어데이 끝나고 저녁 때 일요일 저녁에 LG 트윈스와 키움 히어로즈의 또 사심이 들어간 LG 트윈스 위주로 한번 시리즈 프리뷰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공개되는 플레이오프 엔트리라든지 또 어떤 부분을 주목해야 되는지 어떤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꼽아봤는지 영상에 들어갈 예정이니까요. 내일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